안녕하십니까. 2월 8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지난 5일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열린 국가조창기도회에서 2020년 미 대선에 중국을 포함한 6개국이 개입했고 또 FBI 등의 수사 대상국이라고 언급했는데 여기에 한국이 포함됐는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발언과 트럼프가 15차례나 공유했던 부정선거 추적 전문 X계정 더 SCIF, 더 스키프의 글을 분석한 결과 트럼프가 발언한 중국 외 5개국에 한국이 1순위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는 2020년 대선 부정선거 수사가 미국 국내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며 중국과 다른 5개 국가를 수사 대상에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란 분석이 유력하게 제기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트럼프는 당시 조창기도에서 툴시 게버드 국가정보국장을 국가 및 국제정보국장 이렇게 호칭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수사가 미국 국내에 머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칼럼니스트 박대석 씨가 트럼프가 공유한 더 스키프의 글을 집중 분석했는데 그 결과 한국, 캐나다, 브라질, 호주, 콩고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난 2달간 트럼프가 반복적으로 공유했던 정보를 추적하면 답이 명확하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중앙선관위 주도하에 만든 송도 소재 A웹과 성남 소재 미루 시스템즈를 통해 글로벌 부정선거 카르텔의 허브로 지목되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A웹과 미루 시스템즈 때문에 한국은 진작부터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란 전망이 유력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마칼럼니스트는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형사영장을 통한 700상자 압수수색, 국가정보국 DNI의 투표기 포렌식 결과 그리고 베네수엘라 장군의 미 법무부 제출 서한 앞에서 음모론 프레이는 설득력을 잃게 된다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말이 아니다 수사와 증거 그리고 기소 추진으로 움직이고 있다. 쉬쉬할 일이 아니며 이제 한국도 선제적으로 전문가 검증과 국정조사, 특검 등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큰 화가 닥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 스키프 계정이 글을 올리면 트럼프가 자신의 트루스 소셜 계정에 공유하고 이를 다시 더 스키프가 X에서 제공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트럼프의 5개국 발언을 이해하려면 X의 더 스키프 계정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더 스키프는 24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계정으로서 스스로를 디지털 오퍼레이터이자 정보조사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계정명 스키프가 주목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트럼프가 2025년 12월 1일부터 지난 1월 25일까지 이 계정의 게시물을 무려 15차례 이상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공유하거나 리포스팅했기 때문입니다. 한 달, 2달도 안 되는 사이에 무려 15회나 했다면 사나흘에 한 번 꼴로 계속 스키프의 글을 공유해왔던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특정 계정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공유한 것 자체가 그 정보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지지층 사이에서는 더 스키프를 내부 고발자 정도로 인식하는 그런 기류가 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칼럼니스트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가 더 스키프 계정을 공유할 때는 특별한 패턴이 있습니다. FBI나 법무부를 무기화된 도구라고 비난할 때마다 더 스키프는 실시간으로 관련 기관의 내부 정보를 게시해서 트럼프의 주장에 정보적 근거를 부여해왔던 것입니다. 한국 선거 부정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스키프가 한국 관련 정보를 게시하면 트럼프는 며칠 내로 이를 공유하면서 한국을 공개적으로 언급합니다. 이런 상호작용이 2달 넘게 반복됐다는 것입니다. 박칼럼니스트는 이런 근거들로 인해서 트럼프가 지목한 5개국에 한국이 반드시 포함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류 언론들은 지금 침묵하고 있죠. 침묵하고 있지만 트럼프의 반복적인 공유는 이 계정을 사실상 비공식 정보 통로 정도로 공식화했음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공식 정보기관 발표 전에 여론을 사전에 조성하고 또 국내외의 반응을 측정하는 창구로 활용하는 경우가 보통인데 그 통로로 더 스키프를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공유한 더 스키프 게시물을 시간순으로 추적하면 한국에 대한 의혹이 체계적으로 쌓여온 과정이 보인다고 박칼럼니스트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칼럼니스트의 비교 분석입니다. 2025년 12월 1일 첫 게시물에서 스키프는 미국 납세자 돈으로 한국 A웹이 세계 부정 시스템을 보급했다.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즉각 이를 공유하면서 미국 국제개발처 USAID죠. USAID의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자금 유행 문제를 제기했고 자금 지원을 차단시켜버렸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에는 미루 시스템즈의 콩고 사건이 폭로됐습니다. 1억 6천만 달러 규모의 투표기 조작 치트 머신을 공급했고 또 이로 인해서 시위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입니다. A웹의 초대 총장 김용희가 미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검찰 수사 기록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한국 기업과 한국이 주도하는 국제기구가 명백히 연결된 것입니다. 올해 1월 3일 CIA 전직 분석가의 증언이 나왔다. A웹 서버를 경유해서 해외 선거 결과가 집계됐다. 한국은 카르텔의 허브다. 이렇게 증언했다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 한국은 단순 협력국이 아니라 능동적인 공작 거점으로 규정됐습니다. 1월 23일 279페이지 분량의 방대한 보고서가 공개됐다. 핵심 주장은 충격적이다. 한국의 2020년 총선이 미국 2020년 대선의 테스트 베드였다는 것이다. 배천입 투표지, 신권다발, 사전투표 급증 같은 현상이 한국에서 먼저 나타났고 이후 미국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목격됐다. 트럼프는 이 보고서를 무려 3차례나 리포스트했다. 1월 25일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가 2020년 선거 조작 곧 기소될 것이다 이렇게 발언하기 직전에 더 스키퍼는 결정적 증거를 공개했다. 2020년 11월 미국 대선 개표 중에 경기도 수원의 서버에서 접근 기록이 포착됐다는 것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북한을 포함한 다수의 의심스러운 위치에서 동시 접근이 시도됐다는 주장이다. 베이징, 광저우, 테헤란과 동시에 한국 서버가 미국 선거 데이터에 접근했다는 GPS 기록이다. 미국의 막강한 정보력으로 세세한 흔적까지 확보한 상태로 보인다. 트럼프가 공유한 회수로 5개국을 서열로 하면 한국의 위상이 명확해진다. 한국 관련 게시물은 12회로 압도적이다. 캐나다는 3회, 브라질과 호주가 각 2회, 콩고는 1회에 불과하다. 단순 횟수가 아니라 내용의 구체성도 다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A웹 구조, 그리고 미루 시스템즈 의심 이력, GPS 로그, USAID 자금 흐름까지 상세하게 거론되어 왔던 반면 다른 4개국은 시스템 도입이나 폭동 같은 결과적인 현상만 언급됐다는 것입니다. 박대스 칼럼니스트는 왜 한국이 1순위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 답은 A웹의 구조에 있다. 한국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하는 A웹은 송도에 본부를 두고 전 세계 279개국의 선거 데이터를 중앙 집계하는 시스템이다. USAID로부터 2013년부터 2020년까지 1억 5천만 달러 이상을 지원받아서 운영되는데 이 자금이 글로벌 부정선거 인프라로 전용됐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다른 4개국은 이 시스템을 사용했거나 피해를 입었지만 한국은 시스템을 설계하고 수출한 장본인이다 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는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요? 일단 3가지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첫째, 국가안보 위협과 적극적 외교 압박이다. GPS 로그가 보여준 경기도 서버와 북한을 포함한 의심 위치들의 동시 접근은 단순한 선거 부정을 넘어 국가안보 침해 사건이다. 한미연합정보자산이 함께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그래서 FBI와 DNI, 국무부가 A웹의 USAID 자금 흐름 추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존 밀스 국무부 차관보는 2025년 8월 취임하면서 한국중앙선관위와 A웹 조사의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라고 발언했다. 둘째, 선거관리위원회의 존립위기, 그리고 선관위와 법관 유착 구조의 붕괴다. 2026년 1월 26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허철훈 사무총장이 결정적인 실토를 했다. 사전투표 기간에는 망분리가 해체된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2020년 총선 소송에서 망분리가 되어 있다는 선관위 주장을 그대로 신뢰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셋째, 제도 붕괴가 예상되는 장기 파장은 더욱 심각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루 시스템즈 장비의 전국적 폐기 논의가 시작될 것이고 사전투표 대폭 축소 또는 전면 폐지 여론이 거세질 것입니다. 벌써 사전투표 폐지 3천만 명 서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서명 사이트를 댓글창에 남겨뒀으니까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A웹 해체 압박도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독일식 종이투표와 당일 개표 전환 요구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넷째, 외교적 충돌도 피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부정선거 수출국으로 규정하면 방위비 분담금과 무역 관세 협상에서 압박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이 유력해집니다. USAID 감사 요청과 한미 FTI 재협상 압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국제 신인도 추락의 경제적 파장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부정선거 국가로 낙인 찍히면 자유민주주의 모범국 이미지는 순식간에 붕괴하게 됩니다.
수출입 신용 등급이 하락되고 K컬처 브랜드가 타격을 입게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법치가 작동하지 않는 나라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무역 파트너들의 신뢰도가 떨어지면 수출 계약에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위기로 직결될 수 있는 심각한 리스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식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자체 진상규명으로 선제 대응해야 하는데 이재명 정권이 그럴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로 판단되니까 방법론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언급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 미국 FBI와 DNI가 증거를 공개해버리고 국제 여론이 악화되고 나면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제적으로 진상규명과 투명성 확보만이 국가 신뢰도를 높이는, 국가 신뢰도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글로벌 차원으로 확산되면 자유민주주의 신뢰 추락은 수출입 신인도 붕괴로 연결되고 K컬처 브랜드 타격으로 결국 경제위기로 직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트럼프의 중국과 5개국 관련 발언은 한국 A웹 카르텔을 직격한 역사적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칼럼니스트는 한국이 자체 진상규명으로 선제 대응하느냐 아니면 미국의 압박에 떠밀려서 수세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국가 운명이 갈린다. 부정선거 의혹 자체 검증은 한미동맹 신뢰회복의 첫걸음이자 친미 반중 의지를 입증하는 명확한 신호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진짜 한국이 원하는 것은 한국에 대한 고관세 또는 3,500억 불 달러 투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중국으로 기울지 않는 확실한 동맹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배후에 있다는 선거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관세 25% 플러스 알파, 환율 조작국 지정, 일본식 플라자 합의로 30년 침체가 현실이 된다.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00% 지당한 주장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부정선거가 음모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반드시 검증하고 넘어가야 할 국가적 리스크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중요한 이슈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 그리고 많은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